금요일에 뉴욕 증시 조정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급격히 악화된 데다가 거기 엔화 강세까지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위기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당장은 또다시 어제 올라갔던 엔화 가치가 약간 좀 내려와서 분만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엔고입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다시 엔고가 시작한 배경은 현재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이코의 연설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 2% 달성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 때 나왔던 얘기를 반복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다시 확인했던 것은 채권 매입 규모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대를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약간은 딜레마적 현재 표현을 했다는 것이 이제 혼선을 좀 야기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뭐 수익률 곡선 관리, 즉 현재 장기 채권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겠다 하는 것, 0% 수준에 맞춰놓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 자율 기능을 침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상황에 들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현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즉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는 양적 완화 과정에서 계속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상황에 따라 채권을 물론 장기물에 국한되겠지만 매도를 한다면 그런 흐름에 위반되는 현재 그러한 상태, 상호 모순이 실제 발생한 소지가 있다는 것 등이 다소 이제 불확실성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최근에 엔고의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한 가지 약간 부담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은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안전자산을 조금씩 선호하는 경향 쪽으로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도 우려가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그 점은 계속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대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힐러리 클린턴 및 현재 트럼프 양 후보 모두가 사실은 달러와 관련돼서, 즉 환율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FTA나 TPP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환율 조작과 관련돼서는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것, 즉 약달러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강하게 나누는 것은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TV 토론에서 열세에 놓여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 그리고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자체를 현재 부정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잘못된 불공정 협정에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강력한 모욕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는 모두 현재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그나마 현재 힐러리 클린턴이 TV 토론에서 우세한 그런 상황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약달러 기조로 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과 관련해서 엔고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고도 함께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엔과 관련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15년, 20년 전에 미스터 N으로 알려져 있던 당시 재무성 차관급 당시 재무관이었던 사카키 바라, 현재는 교수죠. 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연초부터 모두들 엔저가 진행될 것이다 했던 그런 전망과 달리 이 사람만 단독으로 엔고다 이렇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 말대로 현재 엔고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은 이 상태로 머물지 않고 더 엔고가 진행될 것이다. 달러당 100엔 정도가 아니라 달러당 90엔 정도 수준으로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0% 정도 더 엔고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90엔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미국도 일본과 같이 더 이상 진행되면 곤란하다는 것에서 공조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 경제는 지금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95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써 105엔대 이하가 되면서부터는 도요타의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또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엔저라고 하는 것은 2012년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그 이듬해 2013년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8개월 전부터 이미 엔저, 당시에 엔화 환율은 달러당 70맹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2015년, 작년이죠. 작년 7월 달에 무려 125맹대까지 치솟아 올라가는데 3년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현재 아베노믹스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 상태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당시 2012년 7월 달 엔저가 시작될 때, 엔저가 시작될 때, 그 당시에 니케이 지수는 8,400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 작년 7월 달, 우리 코스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닥의 최고점을 찍었던 당시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그 니케이 지수는 현재 2900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당시 코스닥은 7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엔저가 진행되면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 위주의 대형주가 못 가니 그 대신 풍부한 유동성이 중소형주에 쏠린다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그런 시세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형주의 그러한 랠리는 아베노믹스의 수혜 대상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엔저는 단순히 거시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판도에도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그 영향은 많이 줄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거나 참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